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용성전 나카무라 스미레 프로 데뷔전 보내드립니다. 좋은 말씀에 이현우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카무라 스미레 양이 올해 초에 있었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기원의 특별 채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일본 기원 최연소 프로기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또 한국에서 바둑을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고요. 바로 이 화제의 인물 이 스미레 양이 프로 데뷔전을 갖게 됐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이 프로 데뷔전을 방송해드릴 텐데요. 어떤 대국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용성전은 일본 기원과 일본 바둑 장기 채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전기 우승은 이치리키 류발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상금은 600만 엔, 하나로 약 6,500만 원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사실 예선전, 그것도 프로 데뷔전인데 이렇게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만큼 언론이 관심이 많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이다희 프로나 저도 프로 데뷔전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프로 데뷔전? 네, 저는 박지훈 구단과 뒀기 때문에 기억이 아. 나는데 예선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는 네. 저희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바둑기사 데뷔전을 이렇게 생중계라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아마 사상 최초인 것 같고요.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이 스미레 양의 프로 데뷔전에 대한 관심도가요. 저희가 상상한 이상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그런 대국이기도 합니다. 네, 뜨거운 관심을 한눈에 받았던 이 대국, 뜨거운 대국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카메라 셔터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네, 지금 저게 음향 효과 아니에요. 실제 리얼로 저만큼의 카메라가 왔고요. 자, 지금 대국 돌 가리는 모습인데 굉장히 다들 대국 시작 전에 즐거운 표정으로 네,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외신을 포함해서 약 100여 명의 보도진이 와서 이 바둑을 지켜보았다고 하네요. 네, 바로 이 선수가 나카무라 스미레 만 10세, 만 10세죠.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일본 최연소 입단 기록 11세 6개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10세 30일로 갱신을 했죠. 네. 자, 이 대국이 이제 4월 22일 날 펼쳐진 대국인데요. 이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올해 4월 1일자로 프로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인 오모리란 선수도 사실 이 대국이 데뷔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관심을 받는 대국이 됐는데요. 부담도 되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굉장한 추억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사실 기사 입장에서는 이 데뷔전을 이렇게 중계를 하고 영상으로 남긴다는 거는 나중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모리란 선수도 반드시 아마 이 대국 꼭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나이는 오모리 란 선수가 2002년생이고요.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200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스미레 선수가 11살이고 한국 나이고요. 이 오모리 란 선수는 18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상대 기사도 굉장히 어린데 스미레 선수가 너무 어린데다가 또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 상대 대국장 상당히 크게 보여요, 사진상으로는.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10대 아주 어린 기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대국 시작 후에 약 10분간 포토타임이 주어지는데요. 이 스미레 선수가 둘 때마다 셔터 소리가 거의 세계대회 결승 못지 않은데요. 네, 아마 결승전도 이 정도는 제가 그냥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스포츠 경기 아주 빅 이벤트, 세계적인 이벤트가 펼쳐질 때나 들리는 소리거든요. 마치 그 피겨의 김연아 선수가 딱 등장했을 때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대국이고요. 자, 이 용성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제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대국이고요. 예선 1회전입니다. 두 선수는 일본 기원의 관서 총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 대국은 관서 총본부에서 열렸고요. 스미레 선수는 오사카 출신,
란 선수는 히로시마 현 출신입니다. 오사카에는 아주 유명한 바둑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이야마 유타 구단입니다. 아, 네. 지금 뭐 일본의 1인자죠. 사실 이 이야마 유타 선수와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나카무라 초단도 또 인연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나카무라 스미레 초단이 그 이야마베라는 바둑대가 있더라고요. 네. 예, 오사카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승자가 또 이야마 선수와 기념대국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또 저희가 그 대국도 많이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2019년 1월이었는데요. 오사카의 명예시민이 한 고향 선배인 이야마 유타 구단과의 기념대국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 대국은 정선이었는데 이제 승부를 가리기보다는 기념대국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제 무승부를 했는데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놀랐다. 좀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아무래도 그래도 뭐 좀 이야마유타단도 어느 정도는 약간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사실 나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바둑 실력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부로도 확인을 했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스미레 특집이죠. 어떻게 보면 프로 데뷔전을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 나카무라 스미레 초단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일본에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도대체 어떤 그 계기로 이제 프로가 되었고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다혜 프로가 또 일본 통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조사를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일반적인 입단대에 통과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일본 기원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재 입단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벤치마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재 특별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입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재능이 있고 이제 앞으로 장래 희망이랄까요? 좀 일본 바둑기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렇죠. 기사를 선별을 해서 나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어리고 실력도 있고 네. 재능도 있는 기사를 특별 채용을 한 거죠. 이게 뭐 사실 이제 역시 뭐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한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마 이 어린 기재를 빨리 프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는 영재 입단 제도로 인해서 신진서, 신민준 선수가 1호로 입단을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1호로 이제 입단하게 된 거죠. 이 선수, 이 스미레 초단이 정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바둑과 인연이 있는 선수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안 자체가 바둑 가족이고요. 어머니가 이제 바둑 강사고 아버지는 일본 프로 기사 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완전 바둑 가족이고요. 바둑도 뭐 3살 때 바둑을 배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3살 때 바둑 배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3살이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약간 나이 세는 네. 것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치면 아마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들이 5살인데 이제 영재 한번 시켜보시는 제가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바둑을 도저히 가르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대단합니다. 하여튼 5살 때 바둑을 배웠다고 해도 지금 뭐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바둑 실력이 이미 뭐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물론 이제 특별 입단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험기를 치러서 입단한 프로보다는 조금 실력이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뭐 그동안 스미레 초단의 바둑을 본 결과는 그런 걸 감안하고도 굉장한 실력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둑 내용을 보자면 초반부터 약간은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제 스미레 초단 바둑도 많이 봤고 또 이 스미레 초단이 또 한국의 한종진 도장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봤는데 정말 엄청난 싸움 바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스미레 초단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또 화제가 됐던 게 외모 자체도 너무 귀여워서 화제가 또 됐지만 저 바둑 둘 때 저 그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저 선수 별명이 또 스미레이저래요. 아, 스미레이저. 이름이 그렇군요. 스미레이저다 보니까 이 바둑 둘 때 상대방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한국에 예전에 그 박지훈 구단도 좀 저런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저런 게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근데 전형적인 싸움 바둑이고 이 수익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정말 뭐 현역 프로들이라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이제 막무가내로 싸우다 보니까 좀 무리한 싸움도 많이 하고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뭐 바둑도 보시면 일단 초반부터 붙었잖아요. 지금 싸움 자체가. 보통 일본 바둑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약간은 정돈된 바둑을 둔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오늘 바둑을 보니까 처음부터 전투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둡니다. 지금 이 대국이 각자 1시간이라서 준속기인데 굉장히 초반에 빨리 두고 있고 이다희 프로가 얘기하신 대로 일본은 아무래도 조금 바둑이 좀 이쁘게 모양 바둑을 둔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요즘 그 젊은 기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 스미레 초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일본 1인자 뭐 후지사와 리나 또 요즘에 아주 핫한 그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있잖아요. 이 선수도 엄청난 힘바둑이에요. 네. 여자 선수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국과 중국 기사들의 이제 기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일본 기사들도. 자, 일단 서로 호구를 줬는데 흙이 호구 모양 기분 좋은데 아래쪽 두 점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모양이 좋지만 이쪽은 이제 아마 봉쇄를 배기할 수 있는 형태라서 근데 아마 이쪽은 그냥 완전 크게만 들어가지 않으면 좀 적당히 뭐 버려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스미레 초단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스미레 초단은 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이 또 프로가 되기 전에 저희 또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둑TV의 인기 프로그램 그렇죠. 네. 어린이 명인전, 네. 크라운 탭의 어린이 명인전 본선에 진출해서 제가 32강전 해설을 했었는데요. 네. 어때요? 이다희 프로 그때 봤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한 1년도 안 됐죠? 지금 그 바둑 두어진 지가? 그렇죠. 사실 그때 저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네.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에도 우승 후보 중 한 명이다라고 네. 해서 참 기대가 많았는데요. 당시 32강전에서 한국의 이나연 어린이와 대구를 했었어요. 이나연 어린이도 또 여자 선수예요. 아주 유망한 선수죠. 그렇죠. 선수가 같은 또 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평소에는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좀 더 승률이 높았는데 그 바둑은 이나연 어린이가 상당히 잘 두어서 승리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 네네. 마지막 순간에 찬스를 못 잡아서 결국에는 스미레 선수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예, 저는 뭐 바둑 내용보다 두 선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그것만 보다가 말았는데, 사실 이 선수가 화제가 됐던 게, 이 명인전에서 우승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선수가. 그렇죠. 이제 바로 그 다음 16강전에서 그 한국의 이주영 선수, 남자 어린인데, 이주영 선수가 이제 그 대회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그 16강전에서 이제 결국 패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패했는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때 스미레 당시 어린이, 네. 어린이가 패색이 진짜 울먹울먹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귀엽게 울어서 바둑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좀 잘 우는 편이었는데 바둑을 치면은 근데 이제 프로가 된 이후로는 좀 우는 모습은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직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요. 자,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을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사실 저도 그때 당시보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얼마나 내용적으로 성장을 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지금 일단 이 형태는 최근에 이제 프로들 뭐 한국과 중국 기사들 보도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거의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백이 지금 여기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같이 뭐 한 점을 잡고 백이 여기를 입구자 정도 지켜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여기 한 점 잡은 것보다는 하변 쪽이 두 점이 잡히기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바꿔치기는 지금 흙이 좋지 않을 거고요. 뭔가 여기를 움직여 나갈 텐데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젖히고 늘거나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또 백이 선수 잡고 이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 이 한 점이 뭐 거의 패석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그냥 안에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뭔가 가볍게 좀 돌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백이 흙을 포위했기 때문에 두 점이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스미레 초단은 뭐 프로가 뭐 이게 공식적인 데뷔전이 이날 둔 것이 데뷔전이지만 저희 이제 뭐 한국 바둑팬 여러분들은 뭐 방송을 통해서 스미레 초단 두는 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최정구단과의 또 기념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선으로 대국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쉽게 바둑을 졌어요. 네. 최정 선수에게. 그래서 그때 좀 내용이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하는 기억이 좀 나는데 그게 뭐 불과 그게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요. 과연 얼마나 좀 성장을 했을지 궁금하고 사실 이 스미레 초단 정도 나이 때는요. 숨만 쉬어도 바둑이 늘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바둑이 성장하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젠 제가 그걸 애들한테 하고 아. 있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숨만 쉬어도 바둑이 주는 거 아닐까요? 아, 갑자기 저희가 자학을 하게 되는데 아니 스미레 초단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다혜 프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네.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는 스밀 나이 때 뭐 했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직 한창 헤매고 있을 때더라고요. 바둑을 두고는 있었을 때 같고요. 바둑은 이제 두고는 있는데 한 프로기사에게 한 5점? 이 정도 5점. 치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낫네요. 저는 한 4점 정도, 네, 4점 정도 4학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고요. 지금 4학년 나이에 저렇게 두는 거는. 네. 이게 경쟁력으로 보면요.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적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 같은 또래에서요? 학년에서는 남자 기사를 통틀어서도.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잘 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자 어린이를 통틀어서는 이 스미레 초단보다 좀 잘 두는 학생도 몇 명 있어요. 그렇다면 여자 어린이는 어떨까요? 여자 어린이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비슷 아까 뭐 이나연 어린이 얘기도 했지만은 뭐 비슷하게 두는 선수도 몇 명 있지만 스미레 초단이 여자 선수 중에선 같은 나이대에선 가장 강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한 호들갑인데 그 정도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정말 이런 기재는 뭐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나왔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흙이 붙이고 젖히자 바로 막 끊어갔어요. 네, 이거는 뭐 지금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당연한 수고요. 이쪽은 가볍게 버리겠다는 거죠. 백이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단수 쳐서 이쪽으로 만약 연결을 하면 이 한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나가더라도 계속 틀어 막아서 이거는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돼 버리면 이건 흙이 성공이죠. 백 이쪽이 너무 많이 다치니까요. 상용의 맥이죠. 이런 형태에서 붙이고 끊는 거는. 그럼 백이 이제 아마도 이쪽으로 단수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수 치고 늘고 지금은 이제 막는 거는 끊어서 이거는 백이 안 되고요. 이렇게 쭉쭉 밀어버리면 이 두 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손해죠. 아마도 뭐 단수 치고 이쪽 단수 치고 늘고 이을 때 이렇게 밀어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안에서 하는 것은 대세를 읽기 때문에 막 끊어왔고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이런 스타, 뭐 스포츠 다른 스포츠를 봐도 스타를 얘기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피겨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이 스미레 초단 정도 나이 때부터 뭐 언론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이런 스타가 하나 나오면 그 분야가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핫하게 되고 또 많은 또 유망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피겨가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 일본 바둑계에도 이 스미레 초단의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아직은 어리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 입단 성공했다는 소식이 매스컴 많이 나오고 나서 아 우리 아이도 좀 바둑을 좀 가르쳐볼까라는 부모님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도 사실 좀 찾아보면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한국보다 오히려 더 일본 언론이 더 대단한 게 스미레 초단은 보니까 그 이미 프로야구에서 시구도 했고요. 네, 저도 그렇다고 영상을 합니다. 봤는데 제가 좀 야구 좀 좋아하잖아요. 네. 연습 좀 했더라고요. 공 던지는 거 보니까. 예. 또 일본 정식으로 프로야구에서도 그 시구를 했고 또 스미레 초단이 또 오사카 출신인데 오사카에서 또 그 1일 서장인가요? 네. 경찰복을 입고서 또 그런 영상이 또 일본에서 또 생중계가 됐더라고요. 이제 캠페인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일본 오사카시의 고노하나구 경찰서에서 음. 1일 서장을 맡으면서 네. 그 제복을 입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아 너무 깜찍하더라고요. 네. 뭐 스미레 초단 같은 경찰이 있으면은 뭐 범죄율이 확 낮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대단해요. 한국도 사실 어떤 스타가 나오면 이제 언론이라면서 굉장히 뭐 스타 만들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일본이 제가 느낀 게 한국보다 더 하더라고요. 네, 일본이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죠.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야구 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인기인들이 그렇죠. 많이 하는 거잖아요. 탑스타들. 네. 네. 근데 또 거기가 도쿄돔이었어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네, 이승엽 선수가 있었던 그렇죠. 그 요미우리에서 그 시구를 한다는 게 그만큼 화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미우리는 일본의 국민 구단인데 엄청난 인기 팀이죠. 또 등번호가 재밌었어요. 등번호가 15번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바둑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15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실 몰랐습니다. 어떻게 15번이 바둑을 뜻하죠? 이제 일본어로 1이 이지고요. 네네네. 5를 고라고 하는데 네. 바둑이 이고 또는 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둑을 연상시키는 번호라서 15번이었고 그래서 한국은 바둑의 날이 11월 5일인데 네. 일본은 1월 5일이에요. 바둑의 날이니까. 그렇군요. 네, 발음이 비슷하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왜 15번일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네.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 단수치고 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의 흙 2점은 버린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한번 밀 거고요. 여기까지는 밀어갈 거고 백도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정수고요. 이게 뭐 막을 수는 있는데 끊어놓고서 이쪽을 잡게 되면은 백이 또 한 번 더 가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백은 흙이 밀면은 백은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가 이제 흙의 선택인데 스미레 초단이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사실 평소에는 웃는 얼굴이 참 천진난만한데 네. 바둑판 딱 앉으면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오모리 난초단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오모리 난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데뷔전인데 마치 그 모든 사람이 스미레 초단을 응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외로운 싸움이죠. 그렇죠. 네. 스미레 초단이 이기게 되면 뭐 일본 기원 역사상 최연소 승리라고 하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말은 안 해도 스미레 초단이 이기는 그림을 원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오모리 난 선수는 아마 이를 악물고
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엄청 독하게 마음을 먹고 두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자신의 뭐랄까요 한계를 좀 더 뛰어넘는 이런 부담감을 넘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데뷔 전부터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덩달아서. 프로 기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참 어려운데 네, 이제 신문 나오고 그렇죠. TV에서 생중계하고 하니까 바둑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이 오모리 란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밀어간 장면인데, 백이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둬서 연결을 하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흑이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백이 이쪽을 바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여기 끝자를 두면 그냥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고, 여기 나와서 끊는 것도 지금 남아있어서, 그리고 중앙도 아직 잡혀있지도 않고요. 이 정도라면 흑이 괜찮아요. 좀 잘 살았어요. 백도 여기서는 아마도 네, 여기를 나가는 게 일단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백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반전 서로 치열한 전투 중인데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본 용성전 스밀의 데뷔전입니다. 첫 번째 대결인데요. 네, 지금 보신 선수가 나카무라 스밀의 초단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입단한 지 20년 됐는데요. 그렇게 되셨나요? 네, 그 유명한 뭐 선수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프로 데뷔전을 특별 편성을 넣어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건 뭐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바둑계는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이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슈퍼스타가 아마추어 때 이제 프로가 돼서 첫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언론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둑에서는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백이 침착하게 꼬부려 두었고요. 이때 흑이 넘어가는 것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는 여기 두면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조금 모양이 좀 낫죠. 백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두더라도 뭐 이렇게 사는 형태가 되는데 역시 비슷해요. 이렇게 두고서 뭐 입구자 둬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요 하나 나가는 게 그래도 백이 조금 낫습니다. 네. 근데 흑도 지금은 그래도 여기를 두는 게 정수로 보이는 게 이수가 아니면 이쪽을 그냥 잡아야 하는데 잡는 거는 단수를 하나 맞고 백이 그냥 여기만 막아가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 여기 집이 뭐 짭짤하게 실리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한 번 더 예, 그냥 잡았네요, 한 점을. 기세라고 봤을까요? 이건 좀 느낌은 좀 약간 느슨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예, 한 번 더 미는 게 또는 아니면 여기 둔수로는 차라리 이 자리를 늘어서 백이 막을 때 이쪽을 막을 때 그때 한 점을 잡는 그림이 더 낫고요. 지금 이 형태는 일단 여기 단수를 한 방 맞는 게 너무 아파요. 모양 자체가 여기를 백이 단수를 한 번 맞으면 한 점을 때려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바로 잡지 않아도 되고 뭐 잡지 않고 이쪽으로 손을 돌려도 되고 약간은 느슨합니다. 지금은 네. 한 번 더 밀어두는 게 좋았어요. 백으로 하여금 손을 못 빼게 하는 거죠. 네. 자, 지금은 백이 한숨 돌렸는데요. 이때 하변 쪽을 막는 것도 크고 좌변 쪽 백 한 점이 흑이 먼저 좀 잡히기 때문에 뭔가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같은 형태는 여기 나와서 끊는 약점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그냥 아낌없이 이런 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받아줄 때 늘거나 해서 받아주면은 공격을 계속 하는 거죠.
하체로 요 한 점 둔수 좀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었으면은 백이 손을 뺄 수는 없거든요. 여기 뭔가 계속 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스미레 초단이 하나를 좀 물러났기 때문에 백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이건 약간 느슨하죠. 지금은 흙이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약간 이수가 좀 한가한 자리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느슨한 수를 두었어요. 백이 좀 여유가 생겼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스미레 초단이 제가 바둑을 이제 뭐 최정 구단하고도 썼고 또 조년 구단하고도 바둑을 뒀었고요. 많이 뒀어요. 이미 뭐 이야마, 장시, 또 헤이자자 선수랑도 뒀었고 뭐 유명한 기사랑은 다 둬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돌이 붙었을 때의 전투 능력은 상당한 실력인데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초반 포석도 그렇고 아직은 좀 뭐랄까요 좀 다듬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좀 거칠 것도 있고 약간 좀 경직됐다고 할까요? 좀 아무래도 좀 긴장해서 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전투 수익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거 잡는 것도 좀 느슨한 수고요. 방금 백이 사격한 수는 어떻습니까? 잘 든 건가요? 아니요, 이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러고 한 칸을 뛴다는 얘기인데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 붙이는 것도 선수가 되는 형태라서 손 빼면 네, 여기 이제 연돌이 뭐 흙이 끊어지나요? 손을 빼게 되면 이제 먹여쳐서 패가 되는 게 있죠. 뭐 여기가 선수니까 뭐 사실 절대 선수는 안 되는데 이런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고 지금은 한 칸 정도 띄워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형태보다는 이 우물이라는 선수도 여기를 두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지금 어차피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러고 늘거나 한 칸 띄워두는 게 조금 더 집으로도 더 득이고요. 이거는 흙 전체가 못 살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형태는 약간 느슨하죠. 이건 흙이 다음에 젖히고 이렇게 늘면 안에서 거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깝죠. 이거는. 안형을 없애는 면을 보자면 이선 날일자가 네, 더 좋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백이 잘 못하는 이유가 흙이 이쪽에 돌이 오면 다음에 이 나와서 끊는 것 때문에 사실 잘 못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흙돌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거는 그냥 막아도 싸움이 백이 되는 싸움이라서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좀 더 강하게 뒀어도 되는데 약간 백도 좀 느슨한 수를 뒀어요. 이게 이제 아마도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본의 그 갓 입단한 프로기사들 실력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입단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잘 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특히 이제 뭐 스미레 초단이나 이 오모리 난 선수는 또 여자 기사이기도 한데 약간은 좀 기존의 프로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바둑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그 입단한 기사들과 뭐 정상급 프로 기사들과 이렇게 이벤트 대국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게 그 고스트 바둑왕에서도 이런 게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맞죠? 제가 기억에 맞다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치수가 뭐 좀 아무래도 조금 기존 기사들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이 갓 입단한 기사들이. 저도 이렇게 갓 입단하는 일봉사들 바둑을 보는 게 처음인데요. 네. 보통 기념대국은 이제 새롭게 프로 음. 입단하는 선수들에게 앞으로의 꿈 이런 것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데뷔 전환에 앞서서 뭐랄까요 목표를 만드는데 참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런 이벤트 대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입단하고 그럴 때만 해도 일본 프로 입단 막 했을 때는 기존 프로 뭐 한국과 중국 비교했을 때 한 2점 정도 차이 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의 선에는 이기기 힘든. 네. 근데 아마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일본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백이 좌변 쪽을 선점하자 좌변 쪽이 백집이 될 것 같은데요. 3-3에 들어갑니다. 예. 스미레 수단도 역시 3-3 좋아하나 보네요.
저 형태는 최근에 이제 AI의 그 묻지마 33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사실 많이 두죠, 예전에도. 네. 예, 이렇게 여기 백이 한 수 지키게 되면 다 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곳입니다. 흙이 그냥 나를자로 걸치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 형태에서 이렇게 걸치게 되면 지금은 백이 그냥 이렇게 철줄을 내려선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거의 이수로 그냥 변 쪽이 다 집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 약간 걸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지금은 더 좋죠. 이 형태에서는. 요즘에 인공지능은 그냥 화점에 있는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네. 이수를 많이 두지만 지금 같은 형태에서 33 뛰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항상 고민되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네. 어느 쪽을 막아야 되나요? 저게 사실 거의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으로 예, 물어볼 때마다 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조수가. 네. 예, 보통은 넓은 쪽으로 막아라 또는 뭐 집이 되는 쪽으로 막아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되는 쪽으로 막는다고 하면 이쪽이 맞아요. 이쪽으로 막는 게 맞고 뭐 넓은 쪽은 또 이쪽이 맞고 사실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좀 갈등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진행은 어떤 진행일까요? 지금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거죠. 여기를 두고서 막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하고 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러면 이건 네, 어떤가요? 흙이 선수로 귀를 다 차지하고 백집 다 깨졌죠. 그리고 네. 또 흙이 선수 잡고서 다른 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너무 많이 당한 거고요. 지금 일단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쪽을 막고 막을 때 젖히고 이단을 젖혀서 이 귀를 차지하는. 지금도 백이 느는 것은 좀 도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넣는 건데요. 그럼 하나 더 밀어놓고 지금은 아마 젖혀 이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석인데 여기 또 약점이 있어서 하나 지켜야 되는데 백이 이제 전형적인 좀 중복이죠. 네.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싫고요. 일로 막게 되면은 아마도 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2단을 주셔서. 근데 이제 이 형태도 좀 고민인 것이 흙은 이제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요즘엔 여기 바로 늘어놓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가요? AI가 그렇게 두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AI는 나중에 어떨지 몰라서요. 네, 항상 이걸 먼저 합니다. 근데 뭐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다음에 흙이 이제 미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백이 집을 차지는 하긴 했는데 일단 변 쪽으로 흙의 자세가 워낙 좋아서 2단도 치는 것이 안 되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두고 싶은데 이거는 끊어놓고 여기 나가는 형태 때문에 밀게 되면 바로 수가 되죠. 뭐 이렇게 되면은 젖히게 되면 큰 수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것도 지금 형태에서 약간 백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날일자 하나 정도 해놓고 그리고 흙이 붙이면 손을 빼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면은 이쪽을 막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2단 젖혀서 두는 건데 지금은 역시 잡나요, 한 네, 점을? 문제는 한 점을 잡았을 때 귀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형태도 여기가 선수고 여기를 나갔을 때 백이 이걸 과연 막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젖히고 여기를 밀면 역시 수가 나는 형태라 안 되죠. 이건 끊어서 큰 수가 나죠. 지금 봉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봉쇄가 잘 안 된다면은 여기서 뭐 젖히는 수를 못 둔다는 얘기인데 백이 밀고 올라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젖히고 뭐 여기 받을 때 뭐 늘어도 되고 여기 그냥 가만히 꽉 이어 놓더라도 싸움 자체가 뭐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크게 흙을 공격하기가 좀 힘든 형태거든요. 이렇게 탈출하게 되면 이것도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좀 고민이 있겠네요. 일단 3-3에 들어왔을 때는 막는 방향을 정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하면 안 되는 것만 일단 외워두면 좋겠네요. 음. 자,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백의 가장 중요한 하두겠고요. 네, 안쪽으로 막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창구도 나오겠는데요. 예, 이 단을 젖히겠다는 얘기 같고요. 느는 것은 너무 중복이기 때문에 네. 백이 젖혔고요. 아, 반대쪽으로 젖혀갑니다. 이 수가 원래 있는 정석이긴 한 거죠. 네, 두 선수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오모리 난 선수가 이건 괜찮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창구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귀를 지켰고요. 귀 차지했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귀 잡는 형태에서 흙이 미는 모양이 있었잖아요. 네. 그 모양에 비해서는 훨씬 이 변 쪽으로도 지금 백이 더 두텁거든요. 그렇네요. 뭐 흙이 뭐 이런 거 미는 게 지금 선수도 안 되고 이거면 흙이 성공, 백이 잘 됐죠. 흙이 변 쪽에 끊어서 한 점 잡는 게 성립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싶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스미레 선수가 좀 느슨했어요, 처리가. 또 느슨했나요? 네, 이거는 한 점 일로 잡고서 아까 나가는 싸움을 했었어야 되고, 이거는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라고 거의 된다고 보면은, 이게 집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30집 정도 백이 상당히 착실하게 실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도 백이 두터운 형태라 이거는 지금 스미레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네. 굉장히 전투형이라서 저는 당연히 끊고 싸울 줄 알았는데 글쎄요. 좀 많이 긴장했는지 이거 좀 아쉽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스미레 선수를 지도한 한국의 프로기사들이 이 나카무라 스미레 초단의 약점이 초반에 좀 모양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보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스미레 초단뿐만이 아니라 이때에 이 정도 나이대 두는 기사 역대적으로 많잖아요. 사실 뭐 예전에 이창호 구단도 있었고 저희 세대 때는 이세돌 구단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다 프로기사가 되었는데 그때 다 그 공통적으로 받은 평가예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바둑을 보는 눈이 넓어지려면 아무래도 좀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나이 때 천재 기사들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기는 엄청나게 센데 문제는 이제 좀 전체적인 눈을 좀 그런 걸 보는 게 좀 아무래도 좀 그 형들이나 언니들에 비해서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 동세대 이세돌 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스미레 초단 보면서 좀 기억에 나는 게 이세돌 구단도 이 당시에 바둑 보면은 뭐 영승 때부터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와서 끊고 막 싸웠어요. 네, 워낙 그 수익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 수익기 자체는 워낙 잘 두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무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막 그냥 쉽게 지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스미레 초단 바둑도 보면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또래, 특히 천재형 기사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레 초단이 지금 이 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순탄하게 경험 쌓고 이렇게 프로 대구를 계속 펼쳐나가게 되면 제가 보기엔 1, 2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아마 성장을 할 겁니다. 진짜 저희가 진짜 이 데뷔전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정말 세계 대회에서 뭐 한국의 최정, 오유진 뭐 선수랑 바둑 두는 모습을 저희가 아마 몇 년 안에 볼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 사실 제가 그 크라운 테비 어린이 명절 해설하면서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곧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프로가 될 게 확실하다. 네네. 그래서 세계대회 뭐 결승에서 이 선수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뭐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3년 안에는 아마 세계대회 무대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이런 그 어린 뭐 말 그대로 뭐 천재 기사들인데 이런 기사들은 그 기회나 이 경험만 쌓이면 정말 무섭게 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어린 기사들의 무서운 점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특별 영재 입단이라는 것도 만든 거고 한국에서도
어린 영재들을 특별 대회를 펼쳐서 입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진서, 신민준이라는 이런 걸출한 스타들이 나왔는데 아마도 스미레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는 일본에서도 이 특별 영재 입단 제도가 아마 굉장히 좀 티오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지금 흙이 우하기 쪽을 두었는데요. 중앙 쪽 두는 것보다는 나은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아까부터 이 자리가, 이 단수 자리가 굉장히 저는 지금 흑 입장에서 아프다고 보이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오모리난 선수도 그렇고, 스미레 선수도 그렇고, 서로 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부처 간수도 사실은 이 자리를 그냥 늘었으면, 여기는 지금 백이 어차피 안 둬도 뭐 붙이는 정도인데, 이거는 중앙으로 늘어서 이렇게 차단해버려도 사실 흑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요. 거길 젖혔어요? 이제 힘을 좀 발휘하나요? 보통은 는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당연히 대기만 하면요, 이게 좋죠. 이러면 또 젖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뭐 밀면 계속 밀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좋은데, 글쎄요. 오물이라는 선수가 과연 이거를 순순히 받아줄까요? 기세에서 밀릴 수 없거든요. 네, 이영태는 일단 여기가 선수라서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걸 단수 쳐놓고 그냥 아낌없이 이걸 해버리고 여기까지 겨내고 딱 끊으면 한눈에 봐도 이 싸움은 백이 괜찮은 싸움이거든요. 일단 끊어지는 순간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든지 여기까지가 다 선수라서 여기까지가 선수가 돼서 백이 이게 뛰어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 당연히 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스미레 초단이 기풍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젖히는 걸 노타임으로 젖혀버렸거든요. 사실 보통 네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고서 친다는 건데요. 네, 생각하고도 제가 보기엔 젖히기 쉽지 않은데 확실히 전투적이에요. 이 스미레 초단이 한종진 도장 출신이잖아요. 스승이 이제 한종진 구단인데 사실 한종진 구단은 제가 잘 알지만 전혀 이런 기풍이 아니거든요. 어떤 기풍인가요? 굉장히 실리형이죠. 실리형의 기사인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한종진 구단에게 특별히 배운 것보다는 이 스미레 초단은 그 한웅규 프로가 전담 사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미레 초단도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한웅규 프로예요. 아, 그래요? 네, 한웅규 프로가 굉장히 같이 이 눈높이에 맞게 같이 잘 놀아주고 장난도 받아주고 그래서 한웅규 프로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스미레 초단이. 그리고 한웅규 프로에게 또 바둑을 많이 배웠고 직접. 한은기 프로의 기풍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웅규 프로가 비슷해요. 기풍이. 굉장히 전투형이고 끊는 거 좋아하고요. 네, 아주 수익기 뛰어나서 굉장히 빨리 두고요. 또 속기형이고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워낙 스미레 초단에 관련해서 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도장에서 공부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서 찍은 모습이 있는데 항상 한은규 프로의 뒤에서 항상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굉장히 잘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단수를 쳤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네. 내친 걸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이 끊을 타이밍이긴 한데요. 흐름 자체는 백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일본에서는 뭐 이제 스미레 초단이 뭐 엄청난 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냥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어린 뭐 기사들, 프로 기사들 나오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이런 스타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바둑계 보시면 지금 여자 바둑계도 한국과 중국이 사실 거의 정상을 다투고 일본은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일본도 요즘에 그 추세를 보면은 남자 기사들보다는 여자 기사들 쪽에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모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솔직히 남자 기사는 좀 한국과 중국에 좀 많이 밀리는데 여자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지금 나이 어린 정말 유망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입단을 어린 나이에 하고 네. 또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타이틀 홀더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일본 여자 바둑계 1인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네. 탄생했고 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에 거는 기대가 참 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 오모리 난 선수도 제가 오늘 바둑을 보니까 이 선수도 뭐 충분히 기대를 걸 만한 유망주가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새롭게 이제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또 한국과 맨날 중국만 싸우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예, 일본도 같이 좀 균형을 맞춰줘야 이 바둑팬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 10년간 일본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여자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투가 붙으니까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예. 기회가 왔나요? 아니 뭔가 좀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입을 꽉 다물고 뭔가 설레이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딱 얼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도 끊었기 때문에 한 점을 버릴 수는 없어요. 네, 좀 뭐 살리는 게 거의 일감. 여기까지 이제 한 칸 띄고 맞고 여기까지는 이제 외길이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두 칸을 뛸 건지 아니면 한 칸을 뛸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두 칸을 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칸을 뛰게 되면 흑이 계속 미는 게 선수라서 이걸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나를 짜시거나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 이쪽 돌들이 너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두 칸이 정수고요. 이제는 흑이 이런 데를 띄어도 백이 이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돌이 없이 공격하는 건 또 바로는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도 붙여나가서 봉쇄가 안 되죠. 여기서 흑이 봉쇄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네. 날일자로 씌어가는 건 어떨까요? 날일자도 지금은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역시 두 점 쪽이 좀 엷어서 네. 중앙 쪽 포위망이 흑이 좀 양점이 있다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씌어가는 것만 되면 바로 씌어갈 텐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단수 하나가 선수인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봉쇄가 잘 안 되는 형태고 여기서 한 번에 뭔가 잡지를 못한다면 일단 백이 여기서 이렇게 우변에서 벌림까지 했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진행은. 흑이 여기서 승부를 건다면 우변 쪽에 좀 악수를 두더라도 음. 씌어가는 게 딱 보이면 실행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약수라면 뭐 이런 거 붙여서 네. 이렇게 뭐 여기까지 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러고 날짜 씌워서 뭐 잡으러 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은 백이 적당히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붙이기만 하더라도 일단 깔끔하게 잡는 수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펜은 흑이 하기 힘들고요. 뭐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뒤로 쳐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는 잡아도 흑이 잘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잡더라도 이건 백이 뭐 여기를 뭐 있거나 때릴 수도 있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변 쪽의 악수가 굉장한 악수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승부처가 온 것 같은데요. 스미레 초단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또 이해 못지 않은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알려진 엄청난 유망주가 하나 있죠, 한국에도. 네. 한국에는 김은지 어린이가 있는데요. 네. 스미레 초단보다는 2살 언니인데 거의 스미레 초단 나이 때 오히려 그 전부터 바둑계 굉장히 유명했어요. 알려져 있었고 지금 사실은 바둑 실력만 놓고 보면은 스미레 초단보다 더 셉니다. 지금 현재 바둑은. 네. 이제 자,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스미레 주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일본 용성전 나카무라 스미레 데뷔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는 표정 변화가 크지 않는데요. 저는 뭐 이제 바둑인이다 보니까 이제 스미레 초단을 보는 게 바둑 실력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일반인 분들이 바둑을 전혀 모르는데도 스미레를 그냥 이 영상을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바둑 전혀 모르는데도 그런가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우니까 마치 그냥 딸 같고 손녀를 보듯이 그냥 뭐 바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김은지 어린이가 이제 6학년인데요. 네네. 사실 실력은 입단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한 1년 전부터 이미 입단 영순위로 생각했던 선수인데 이게 사실 뭐 입단대회라는 게 뭐 바둑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실력자들이 많고 대부분 다 언니들인데 네. 이게 또 입단대회는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간 좀 아쉽게 지금 입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은지 선수가 이 스미레 초단이 나올 때부터 많이 비교 대상이 됐었어요. 아마도 지금 현재 실력만 놓고 보면 김은지 어린이가 더 실력이 강할 텐데 네. 아마 김은지 선수도 조만간에 이제 프로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스미레 선수와 아마 세계 대회에서 지금 최정과 위즈잉이 만나듯이 아마 많이 만날 겁니다. 그렇군요. 자, 흙이 약간의 타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보고 네. 일단은 호흡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흙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게 젖혀서 뭔가 이 우변 쪽에 좀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끊어졌을 때 그 형태가 실패가 됐고 바로 이제 봉쇄가 잘 안 되죠. 더더구나 백이 여기 한 칸에 돌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안 돼서 제가 보기엔 일단 이 자리를 두었는데 여기 자체는 제가 보기엔 냉정한 판단 같아요. 왜냐면 이 자리가 백이 이렇게 늘게 되면은 다음에 이곳을 막는 게 또 선수가 되거든요. 이게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보기보다. 이수 선택은 지금은 괜찮았고요. 이제는 흙이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다음에 안 두게 되면 여기 붙이면 바로 봉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이 어딘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뭐 늘거나 한 칸 띄거나 지키면 그때는 아마 이쪽으로 돌이 올 겁니다. 뭐 한 칸을 띈다거나 해서 요 105점을 이제 공격을 해야겠죠. 바둑 자체는 이곳에서 스미레 선수가 좀 느슨하게 처리했고 여기도 한 점 잡은 게 좀 느슨했거든요. 지금은 백이 좀 편한 바둑으로 보여요. 이 오모리난 선수도 실력이 저희가 좀 처음 봅니다만은 상당히 잘 두네요. 네. 네, 무엇보다 데뷔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특별 대국실에서 방송이 되는 대국을 둔다는 게 어린이 10대 기사에겐 부담이 될 텐데요. 네. 지금 긴장하는 기색 없이 아주 차분하게 잘 두나가고 있습니다. 흙은 이제 우변 쪽 백에 공격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좀 얻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집이 괜찮고 다음에 여기 막는 것도 남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우상이나 뭐 이런 데에 좀 집이 좀 흙이 나야 돼요, 공격하면서. 자, 이제 여기는 당장은 뭐 이런 게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아서 끊는 거는 뭐 단수 치고서 일로 뚫고 나가는 순간 백이 잡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쌍립이 오는 순간 여기가 흙이 아무데나 두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 끊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기 두는 게 그냥 선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흙이 끊어지는 건 없습니다. 생각보다 두터운 곳이고요. 흙이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변쪽에 들어보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자리요? 네. 네, 그렇죠. 이 자리 충분히 지금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립이 되죠. 여길 두고서 뭐 여기 붙인다거나 하면 요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면은 뭐 이은 다음에 이쪽이 이제 좀 다치니까 그런데 뛰어들면은 요석이긴 한데 지금 바로 두는 것보다 조금 하나 정도 받아두고서 예, 보통 여기는 이제 여기나 아니면 입구자로 많이 봤죠. 이렇게 두면 백도 하나 지켜둘 가능성이 많겠네요. 눈목자 사이가 백이 침투하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흑도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들여다보는 것은 안 되겠죠. 이 한 칸 한 칸 모양이 제일 겁나는 게 아, 여기요? 네, 거기를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요. 이게 보통 야. 프로 입장에서는 네.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잘 안 근데 하죠. 네. 이제 바둑팬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막상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일로 있는 것은 잘 안 되고요. 나와서 끊는 순간, 여기가 당장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백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은 거의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예, 들여다보면 일로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끊어서, 지금 받아두었는데, 근데 이거는 백이 약간 비껴서 봤더라도요. 이런 데 붙이면 막지를 못하죠. 막는 건 끊어서 이제 유명한 맥이 나오고 예, 있네요. 흙이 잡히니까 늘어야 되는데 여기를 밀고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백이 살아 있고요. 아예 그냥 중앙 뭐 두지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흙이 좀 실속이 없기는 해요. 네. 끊어갔는데 실리를 손해를 많이 보는 거라서 오히려 상대를 안 해주는 게 백이 좋겠네요. 끊었을 때는. 흙이 연결을 끊을 수 있지만 백이 선수를 살고 네, 큰 곳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이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끊는 것보다는 전체를 공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행만은 사실 좀 굉장히 의외인 게 요거는 사실 프로들이 두는 수는 아니거든요. 입구자 두는 거는. 일단 둔다면 뭐 여길 두거나 아니면 입구자를 두는 거고. 왜냐하면은 같은 입구자라도 삼선에 와 있는 게 귀의 맛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형태는 말씀하신 대로 뭐 3-3 뛰어들거나 뭐 이런 데 붙였을 때 또 집이 아니라서 좋은 형태는 아닌데. 지킬 거였다면 삼선 입구자가 나왔겠네요. 별로 유소는 제가 보기에는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상용의 맥이죠. 이제 행마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붙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키겠다 뭐 이런 거고요. 네. 보통 타개할 때 저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젖힐 때도 있고 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젖혀야 될까요? 늘어야 될까요? 지금은 느는 게 정수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젖히는 거는 백이 는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점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치반 뜨면은 백이 같이 치받는 게 지금 너무 딱 제격이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점도 없어졌죠 여기. 그리고 지금 형태가 아직도 이 끊는 약점이 있어서 뭔가 행마가 좀 운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은 그냥 늘어둬야 그냥 두게 되면 어차피 백은 제가 보면 여길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여기를 밀고 뭐 이런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나를자를 간다거나 뭐 좀 다르게 두겠죠, 흙이. 그래서 지금은 느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보통 붙이면 젖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행마의 흐름을 주기 때문에 네. 가만히 느는 것이 올바른 행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바둑교실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크게 써있죠. 붙이면 젖혀라, 뭐 젖히면 늘어라, 뭐 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다 좀 바둑을 다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초급자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둑이 좀 늘게 되면은 그대로 따라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네.
그거 이제 좀 고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 배운 바둑이네요. 네. 여기서 백도 연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가 너무 눈에 보이죠.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기 딱 붙이면 이 쇠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뭐 집도 집이지만 이게 요석이에요. 이게 잡히는 순간 흙이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지켜두는 게 정수입니다. 뭐 이렇게 지키는 게 가장 무난하겠네요. 이렇게 지켰을 때도 약간 흙의 형태가 이 입구장이 별로 좋진 않아요, 돌이. 저 눈목장한테는 자주 나오니까요. 지키는 형태를 외워두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중앙 쪽을 집어놨네요. 근데 그 수는 이순 실수예요. 이거는 날일자 행마를 하네요. 이런 거를 너무 노타임으로 두니까 제가 좀 민망한데 보통은 밀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거 하나 해놓고요. 지금 형태는 여기를 가면은 지금 당장 하면요. 이러고 뭐 붙여도 되고 어차피 비슷하네. 여기 두면 이제 찝어서 이렇게 잡히는 형태인데 아니 지금 세 점을 잡아두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집도 한 15집 되고 이걸 잡아놓으면 흙이 중앙에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아요. 날일자는 실수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실수예요. 오모리 난 선수도 여기 치받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돌이 거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쪽에 돌이 있어야 되는 형태고. 사실 중앙보다는 집으로 좀 이득이 되는 데를 두는 게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계속 날일자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둔다고 해봐도 여기에 흙이 세력이 생긴다고 해도 흙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날일자는 자체로 좀 엷은 게 뭐냐면 여기가 나와서 끊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백이 이렇게 끊는 수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날일자 행마 자체는 그렇게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단점을 남겨둔 행마는 나중에 화를 좀 입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밀었으면 선수였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요. 들여다봐서 이게 이걸 잡아놓으면 이 나와서 끊는 것도 사실상 지키는 효과가 있고 집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예전에는 뭐 저희가 뭐 60년대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바둑을 잘 두려면 일본으로 다 유학을 갔잖아요. 네. 저희 뭐 일본 유학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최근 추세는 일본에서 거꾸로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러게요. 네, 바둑 유학을 스미레 초단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어린 영재 소년들이 한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 일단은 한국처럼 이런 도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고요.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바둑 도장이 이 한국인이죠. 한국인 홍맑은 샘, 네, 홍도장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프로기사가 되었는데 이 홍맑은 샘 도장이 가장 유명하고 뭐 아까 말씀했던 후지사 리나 선수도 거기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도장으로 프로들이 붙어서 이렇게 좀 뭔가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도장이 일본에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카무라 스미레 초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아버지가 이제 프로기사다 보니까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둑이 강해지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네. 예, 이 신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아버지의 판단으로 네. 2017년 봄부터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입단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한국에서 공부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또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걱정했잖아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어린데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잘 할까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좀 많은데 생각보다는 한국 음식에도 잘 적응을 하고 예, 한국 그 뭐 어린이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기간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라서 네.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뭐 바둑이고 언어고 다 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2017년에 왔으니까 불과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 선수 한국어 아주 유창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이 참 좋아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야 김치찌개라고 합니다. 네. 거의 뭐 적응을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배기 손을 돌려서 네. 상변 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약간 이 스미레 초단이 약간 핀트가 어긋났어요. 지금 나를 짜고 이쪽을 두 칸을 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빼버렸는데 약간 타이밍이 좀 애매해졌죠. 지금 돌이 여기 와버렸기 때문에 그쪽을 손 빼기에도 좀 그렇고요. 손 빼면 거의 다음에 한 수를 더 두면은 잡히는 형태라서 좀 기분 나빠졌네요. 지금이라도 여기를 잡는 수인데 약간 근데 타이밍이 지금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늘게 되면은 젖혀놓고서 백이 단스카이 선수라서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서 백이 뭐 손을 빼고 이런 데를 또 한 번 더 갈수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여기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세 점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돌들이 백이 일단 이쪽에 돌이 온 다음이라서 조금 타이밍이 늦었어요. 일단 끊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요. 최민희 조단이. 끊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를자를 나와서 끊었는데 근데 문제는 백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네. 끊어도 이득을 볼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일단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으니까 백이 아마 하나를 지킬 겁니다. 근데 지켜놓게 되면은 여기를 끊긴 끊었는데 여기를 끊어서 뭐 이 한 점을 뭐 예를 들면 잡는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잡히지 않는 형태죠. 여기는 지르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틀어막으면 자체로 안에서 쉽게 사는 형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형태는 백이 여기 나와서 끊으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모양이. 아, 그쪽에 또 있었죠. 네. 지금 스미레 초단이 오히려 괜히 나와서 끊어서 상대방이 여기 그차도 지금 지켜야 되는 곳인데 자연스럽게 좀 보강을 하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거 나와서 끄는 수도 지금은 스미레 초단 좀 실수예요. 끊을 수는 있지만 집으론 손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후에 후속 수단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네, 아까운 교환이에요. 나와서 끊어서 치받는 교환 자체는 흙이 아깝습니다. 보통 이제 이 나이 때는 끊을 때가 있으면 끊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투 펼쳐지고 무슨 난전이 펼쳐지면 굉장히 잘 돼. 수유 보는 것 자체는 정말 그냥 지금 뭐 현역 프로기사들 뭐 기존의 프로기사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해요. 저도 해설할 때 느꼈는데 네. 전체를 보는 거 확실히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적인 모양 그런 것들은 저보다 더 수를 빨리 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바둑은 글쎄 오무리란 선수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상당히 영리하게 잘 이렇게 예봉을 피해가면서 뭔가 이게 싸움을 안 만들어주고 이게 쏙쏙 피해가니까 세미레 초단이 지금 좀 재미없는 바둑이 되고 있어요. 같이 좀 싸워줘야 흥이 날 텐데 그렇습니다. 안 싸워주니까 싸울 데가 없잖아요. 네. 자, 지금 뭐 이게 약점이 있어서 뭐 이런 데를 하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지키는 게 별로 낙이 없죠. 백이 이런 데 두 칸이나 한 칸 띄워버리면은 실속이 없잖아요. 흙이 지금 뭐 끊고 뭐 이렇게 해봤자 다 집으로 득을 보는 수들은 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흙이 중앙 쪽에 백의 연결을 좀 끊는 걸 노려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가 약간 맛이 있긴 한데요. 이런 데 단수 쳐서 두는 맛이 있는데 뭐 늘거나 해야 되는 형태인데
물론 맛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패로 뭐 끊어가는 것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뭐 팩감도 없는 데다가 흙이 오히려 좀 더 얇아가지고 바로 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 하기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런 데를 띄웠을 때에 이제 백이 받아주는 거를 이제 받아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안 받아도요. 예를 들면 백이 이런 데 뛴다고 했을 때도 여기가 지금 끊어지는 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고 사실 이렇게 이어도 여기는 일단 안 끊어지고 단수 쳐도 이어서 이쪽은 안 끊어지죠. 여긴 양단수라 끊어지질 않고요. 흙이 그렇다고 일로 끊어서 싸워야 하는데 이것도 백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이쪽에 잡히진 않는데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 순간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백을. 포위가 안 되네요. 네, 뭐 바깥에도 흙이 두터운 형태가 아니어서 자, 붙이는 수는 상형의 맥인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맥인데 문제는 여기 나와서 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아, 기세는 좋아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백이 뭐 단수 치고 이러면 이쪽은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이렇게 빵 따냄을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도 백이 좋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뭐 늘거나 뭐 꽉 있거나 진행을 해야겠죠. 세 번째 젖힘이 나왔네요. 거기 좋네요. 이 오모리난 선수도 보니까 힘이 없는 바둑이 아니에요, 보니까. 알고 보니 힘바둑인가요? 그런데 지금 스미레 선수를 좀 의식하고 좀 이렇게 피해간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백이 이걸 이어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나와서 끊으면 진짜 여기 어떡합니까? 이게 선수가 되는 게 여기까지 선수가 되는데 이 들여다보는 수는 이 끊는 거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중앙 쪽 끊는 거 통렬해 보이는데요. 그럼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단수 치고 나오는 계속 나오면 여기까지 나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거 막으면 세 점이 잡힌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세 점이 잡히면. 방금 팩이 젖힘이 기세가 좋은데요. 네, 지금 좀 힘을 비축했다가 한 방을 지금 터트리는 모습이네요. 이때쯤 이 수십 명의 일본 언론들이 아마 이제 그 현지에 있는 프로 기사들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형세를. 네. 어떠냐, 스미레 양이 이길 것 같냐. 기사 써야 되니까. 그쵸. 예. 근데 지금 좀 이제 아마 좀 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둑이 안 좋다고 할 테니까. 사실 이 대국에 앞서서 두 선수의 전력 비교했을 때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이긴다는 쪽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나이로 보나 물어보나 오히려 오모리란 초단이 이길 것 같은데 저는요. 평가가 좀 달랐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백이 판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치르고 나와서 끊는 수가 통렬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저희가 잠깐 표정을 봤는데 약간 화난 듯하게 끊어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모리라는 초단이 이를 악물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이거 곤란합니다. 스미레 초단. 이거 뭐 싸움이 그렇다고 안 막을 수도 없는 형태고요. 약간 표정이 시무룩해졌어요. 네. 반면에 오모리란 선수는 완전 기회 왔다라는 표정이죠.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뭐 일로 치는 건 나가는 순간 잡히니까 안 되고요. 한 칸 뛰거나 단수 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늘어도 곤란하고요. 맛보기죠.
이건 진짜 노골적으로 여기 치받고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백이. 아, 그렇게 솔직하게요? 네, 그냥 이렇게 둬도 여기까지 선수인데 이거 이으면은 여기 그냥 막아버리고요. 갇혔죠. 이걸 끊으면 이게 좀 중앙이 잡힙니까? 끊는 게 축이 안 되니까요. 이거는 이건 축이 그러니까 네, 축이라서 그게 안 되죠. 네. 아니 이쪽만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여기가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스미의 소단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위기인데요. 이렇게 된 원인을 찾자면 중앙투 행만 할 때 흙이 나를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나를자가 결국에는 이제 끊기는 걸 유인하게 된 거죠. 네, 좀 엷은 행마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서 끊어서 여기를 교환해버리는 바람에 이 들여다보는 맛이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 백이 나와서 끊을 때 오히려 흙이 또 자충이 됐고 이곳에서 스미레 소단이 행마가 여러모로 좀 많이 꼬이네요. 네, 지금 본인도 지금 괴롭다라는 게 표정에서 드러나네요. 좀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표정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네. 스미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 바둑을 지면은 우는 걸로 좀 유명했다고 해요. 그렇죠. 유명했죠. 그만큼 승부욕이 세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바둑을 치면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프로기사들이 좀 많죠. 그런 경험이. 그리고 원래 승부욕이 그 정도 없으면 또 이렇게 프로기사 되기 힘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제 기억에는. 네.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그러지 어, 않았을까요? 괴롭긴 괴로웠는데 뭐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분해서 울었다기보다는 이제 지면은 이제 좀 혼이 날까봐 아, 그게 약간 두렵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백이 가장 강력한 건 치받는 것 같고요. 늘면 무난한 거죠. 지금 뭐 둘 다 백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다 흙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고요. 늘면은 뛰어서 이제 여기는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미는 순간 그냥 세 점이 잡혔거든요. 못 나갑니다. 장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사실 백이 너무 잘 됐고요. 근데 지금 오몰이란 초단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둘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끝을 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요. 네. 거기 치받는 거 솔직한 수거든요. 네. 잡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오몰이 난 초단이라고 봤을 때도 좀 빨리 끝장을 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대결을 이게 뭔가 다 스미레 초단을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같은 일본 기사끼리 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언니의 그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나이 차는 7살 차이입니다. 네. 칼을 뽑았네요. 야, 그동안 참하게 두다가 기회가 오니까 네. 갑자기 장군처럼 그렇습니다. 전진을 외쳤는데요. 지금 뭐 그동안 참아왔던 걸 거의 다 폭발하듯이 지금 강수로 두네요. 좀 곤란하긴 한데 자, 여기서 심장이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요. 길게 가지 않겠다.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백의 의지입니다. 사실 뭐 아까 저희가 데뷔전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저는 데뷔전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예,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예선 되게 얼떨떨하게 뒀었던 것 같은데 혹시 승리하셨나요? 데뷔전은 제 기억엔 데뷔전을 이겼던 것 같아요. 오. 예, 이겼던 것 같은데 뭘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때는 뭐 저도 이제 10대니까 뭐 겁도 별로 없었고 자신감은 있었죠. 바둑 네. 자체는 막 한창 그럴 때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막 카메라 세례 받고 막 이러면은 아마 얼어가지고 바둑 못 뒀을 것 같은데 확실히 스밀레 쇼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스타성이 있어요. 예, 이 나이에 이렇게 주목을 받아도 자기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좀 타고난 게 있습니다. 네. 처음 대구 시작하고 정말 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진 못했지만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적어도 카메라가 50대는 있지 않을까. 네, 마치 뭐 세계적인 탑스타가 내한했을 때, 뭐 올림픽 결승전 뭐 이런 거 할 때나 들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자, 지금 백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흑의 위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백은 여기서 선택이 너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